처음으로 구성품 목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케이스를 여시면 첫째로 VOC 측정기, 그리고 측정기에 사용되는 프로브가 있습니다. 프로브는 이제 본체와 연결해서 보관을 해주시면 더욱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VOC 측정기 충전용 크레들입니다. 이 크레들이 있어야 이제 데이터를 PC로 연결할 수 있고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소부틸렌 10ppm 표준가스입니다. 네 번째로 보시면 교정용 레귤레이터가 들어있습니다. 레귤레이터 옆에 호스가 들어있는데 이 호스를 이용하시면 교정을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얀색 박스를 여시면 VOC 측정기를 충전할 때 사용하는 배터리 잭이 있습니다. 이거를 크레들에 연결해 주신 다음 사용하고자 하는 콘센트에 맞게 220V를 꽂아주시면 됩니다. (220V로) 연결을 해주신 다음에 콘센트에 꽂아주시면 충전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보조 배터리입니다. 지금 VOC 측정기에는 지금 배터리가 하나가 꽂아져 있습니다. 이 배터리는 이제 보조용으로 뒷부분에서 크레들 뒷부분에서 연결을 해서 충전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안에 램프를 청소할 수 있는 면봉과 세정제, 그리고 손가락 장갑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VOC 측정기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구성품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측정기 위쪽에 있는 구성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쪽을 여시면 우선 VOC 측정기 매뉴얼, 그리고 VOC 가스 관련된 자료가 들어있고요. 프로레 스튜디오라고 컴퓨터에서 VOC 측정기의 측정값을 컴퓨터로 연결해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들어있습니다. 이건 역시 VOC 측정기 영문 가이드입니다. 다음으로 제품을 PC와 연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케이블입니다. 미니레 3000은 측정 후에 데이터 값을 PC로 전송받을 수 있는데 크레들에 본체를 연결을 해 주신 후 잭을 이용하여 케이블을 이용하여 PC에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옆쪽에 보시면 PC를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을 꽂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VOC 측정기에서 PC로 데이터를 전송 받으실 때는 케이블이 잘 꽂혀 있는지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제품은 항상 충전 중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VOC 측정기 필터입니다.
이 앞쪽에 보시면 하얀색 팽이같이 생긴 필터가 들어 있습니다. 필터를 VOC 측정기 프로브 앞에 꽂아서 사용을 해 주시는 게 습도와 먼지 방지에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필터를 항상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얀색 케이스에 들은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리모트 드라이버와 육각 렌치, 필터 고무링, 램프 고무링, 그리고 제로킷 틀이 있습니다. 구성품을 다 살펴보신 후에 빠진 게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VOC 측정기를 보시면 첫 번째 필터, 두 번째 프로브, 세 번째 경고 등이 울리는 알람이 있고요. 이쪽은 경고 음이 울리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막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들어갔던 가스가 필터를 통해서 들어갔던 가스가 배출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미니레 3000은 3개의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제 라이트에 대해서 불이 들어오게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제품을 켜보겠습니다. 가운데 전원 버튼을 약 5초간 눌러주시면 경고음과 함께 제품이 켜지게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셀프 테스트가 끝난 후 디스플레이가 되게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0.8 ppm 위쪽에 배터리 모양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장비의 배터리 양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두 번째로 CF 1.00 이소부틸이라고 써있는 것은 지금 이 가스가 표준값이 이소부틸렌으로 1:1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그 옆쪽에 보시면 디스캠 모양 옆에 S자로 마크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펌프가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VOC 측정기는 펌프 타입이기 때문에 펌프가 막힐 경우에 이 표시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사용하시기 전에 펌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펌프를 한번 막아 보겠습니다. 펌프를 막으니 경고음과 함께 디스킨 옆에 모양이 깜빡깜빡거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다시 펌프를 열고 Y 버튼을 눌러주시면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디스켓 모양입니다. 디스켓 모양은 지금 측정하고 있는 값이 저장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데이터 저장을 수동으로 바꾸셨을 때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있지 않다면 디스켓 모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알람 모양, 전원 모양, 화살표 모양이 있습니다. 세 버튼이 각 자기 위에 있는 표시와 동일하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람 부분에 Y를 눌러보겠습니다. 알람을 테스트하는 버튼으로서 Y를 누르니 경고등과 함께 경고음이 울리게 됩니다. 그리고 전원 버튼인 가운데 버튼을 눌러주시면 5초간 눌러주시면 5초의 시간과 함께 전원이 꺼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화살표 버튼을 눌러주시면 지금의 측정기가 작동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값을 볼 수 있습니다. TWA는 지금
0ppm, 스텔 값은 ppb 단위로 나오고요. 피크는 1ppm이 지금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이때도 클리어 버튼인 Y를 눌러주시면 클리어 하겠습니까? 라는 표시와 함께 자료를 지울 수 있습니다. 옆으로 넘겨보겠습니다. 현재 날짜와 2016년 1월 20일 현지 시간 5시 10분 그리고 온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옆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정 가스는 이소부틸렌으로 되어 있으며 가스를 레퍼런스를 바꾸기 위해서는 yes 아니면은 바꾸지 않겠다 하시면 옆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이 기기는 이소부틸렌으로 교정됐고 표준가스가 이소부틸렌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소부틸렌과 1대1 대칭을 이루게 됩니다. 현재 램프는 10.6 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화면이 나타나면 이제 컴퓨터와 연결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컴퓨터와 연결하고자 하시면 Yes를 누르신 후 크레딧을 이용하여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용자 설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원과 M 버튼을 동시에 5초간 눌러주시면 이처럼 보정, 측정, 경보 설정, 데이터 로그, 모니터 설치의 사용자 설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현재 저희 쪽 제품에서는 비밀번호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바로 사용자 설정 칸으로 넘어갔지만 지금 사용자께서 가지고 계신 제품은 비밀번호가 설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때 비밀번호를 04개 0000을 입력해 주신 후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보정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정값을 선택을 해주시면 제로가스 교정과 스팸가스 교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도 버튼은 선택을 하실 땐 Y 버튼, 뒤로 가실 땐 전원 버튼, 아래로 내리고자 하실 때는 M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제로가스 교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로가스 공급이란 지금 현재 제로가스를 넣어서 기계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테스트입니다. 가스를 직접 주입하는 것은 뒤쪽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팸가스 교정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현재 교정 가스가 이소부틸렌으로 되어 있고 스팸값이 100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경하시겠습니까? 변경하고자 하실 땐 Y 버튼을 눌러주시고 변경을 하지 않고자 하실 때는 아니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현재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표준가스는 10ppm 이소부틸렌이기 때문에 변경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내 목록에 들어가시면 이소부틸렌을 선택을 해주시고 스팬을 100ppm을 변경하고자 하시면 예, 그리고 현재 10만 ppb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만을 만으로 1000ppb로 바꿔주신 후 저장을 해주시면 10ppm이 됩니다. 가스를 공급하고자 하실 때는 표준가스에서 마개를 여신 후 레귤레이터를 이용하여 장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 또한
뒤쪽에서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데이터 로그로 들어가 있습니다. 데이터 로그 들어가시면 첫 번째 데이터 로그 지우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PPBR의 3000은 디스켓 모양이 나오고 있으면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우기 위해서 데이터 로그 지우기를 눌러주시면 여태까지 기계를 작동시킨 후 저장되었던 데이터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데이터 로그에서 간격을 눌러보겠습니다. 간격을 눌러보시면 현재 60초간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PC와 연결했을 때도 60초 단위로 결과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데이터 로그의 종류를 눌러보겠습니다. 이때 자동이 되어 있고 수동이 되어 있습니다. 수동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수동으로 변경을 하고 밖으로 나가기를 해주시면 처음 보였던 디스켓 모양이 없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옆으로 넘겨주시면 데이터 로그 시작이 있습니다. 간격은 60초, 아까 60초로 측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얘를 누르겠습니다. 데이터 로그 시작됨. 다시 처음 화면으로 들어오시면 디스켓 모양이 깜빡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동 모드에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멈춰 보겠습니다. 데이터 로그 중지, 예. 중지됨. 초기 화면으로 넘어가시면 다시 디스켓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디스켓이 나타나지 않으면 데이터는 저장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설정으로 돌아가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최대 6개월 동안 저장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시곤 자동으로 켜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약 6개월 정도간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면 가장 오래된 데이터부터 지워지기 때문에 그 전에 데이터가 필요하신 분들은 PC로 연결하여 데이터를 저장시켜 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모니터 설치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는 무선이 되지 않는 모드이기 때문에 무선 전원은 불이 들어오지 않고요. 작동 모드로 들어가시면 검색 위생이 있습니다. 현장 아이디 등록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장 아이디로 해주시면 현장 아이디가 지금 re0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현장 아이디는 각 현장마다 아이디를 부여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사무실이 아이디가 1이면 다음 화장실은 2번, 야외는 3번 식으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아이디는 사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1번을 부여하거나 2번, 3번 식으로 부여하시면 됩니다. 사용자 모드, 날짜, 시간, 펌프 작동 주기, 펌프 속도, 온도 장치, 언어, 실시간 프로토콜, 제로가스 켜기 등은 이제 알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스팸가스 교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모드에서 전원 버튼과 M 버튼을 동시에 눌러주시면 설정 모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보정 칸에서 선택
스팸가스 교정을 눌러주시면 제 표준가스를 이용해서 0점을 잡는 0점을 잡게 되는데요. 이때 가스를 확인을 해 주시고요. 현재 이소부틸렌 10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경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오를 누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스를 공급하시오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이제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10ppm 이소부틸렌 가스를 이용해서 스팬 교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들어있던 레귤레이터와 생김새는 다르지만 똑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레귤레이터입니다. 원래 들어있던 레귤레이터도 같은 방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가스 준비가 됐으면 가스를 조금만 열어주신 후 필터를 통해서 가스를 주입해 주시면 됩니다. 가스가 제대로 주입이 되면 시작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이렇게 시간이 30초간 흐르게 됩니다. 스팸 완료된 판독 10ppm으로 읽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10ppm 이소부틸렌을 넣었을 경우 1대1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2ppm이 나오는 것은 기계상에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의 오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10.1ppm 정도까지 나오는 것이고 지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스팸가스 교정은 이처럼 가스를 이용해서 레귤레이터를 연결해 주시고 가스를 주입하는 형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스팸가스를 이용하지 않고 제로 교정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전원과 M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기서 보정, 이번엔 스팸가스가 아닌 제로가스 교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로가스 공급이라는 표시가 나오면 깨끗한 공기가 있는 곳에서 시작을 누르시면 0점을 조정합니다. 현재 사무실에서는 흐르는 공기가 아니기 때문에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로가스 교정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보다는 야외에서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야외더라도 산업장 쪽이나 화학단지 같은 곳보다는 깨끗한 공기가 흐르고 있는 곳에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번엔 VOC 측정기 미니레 3000에 램프를 교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VOC 측정기 위쪽에 보시면 프로브와 본체를 연결해주는 곳이 돌리시면 풀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전원은 꺼주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치를 꺼주신 후에 위에 부분을 열어주시면
이와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이때 이 센서를 빼주시고, 이것은 램프와 본체를 연결해주는 센서입니다. 이것을 빼주신 후에 안쪽에 보시면 초록색으로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여기에는 10.6 램프가 지금 들어 있습니다. 10.6 램프가 아닌 11.6 램프를 사용하실 때에는 이 램프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절대 램프를 바꾸실 때 옆에 부분을 만지시면 안 됩니다. 끝에만 장갑을 끼신 후에 부드럽게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램프를 넣으신 후에 다시 원래처럼 센서를 넣어주시고 닫아주시면 센서 교체가 완료됩니다. 이것으로 램프 교체는 마치겠습니다.